걸 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그 한자 부수 한자에다가 표시를 못했죠. 선생님이 자꾸만 10분 이내로 끝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오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인, 백성인, 장인공이 있는데요. 백성인 먼저 찾아볼까요? 이획이죠. 지난번에 배웠던 뭐 높다, 상, 뜻없는 토도, 뭐 두인 보이고요. 사람인, 여기 있네요. 사람인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백성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인공 나왔죠? 삼획이네요.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장인공. 장인공은 공장공 만들다. 공장할 때 이때도 쓴다라고 이거 알 수 있겠죠?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칠치입에 나왔죠? 그칠치는 1, 2, 3, 4획이네요. 사획이니까 사획 쪽에 쭉 보면은 이쪽에 있네요. 그칠지. 그칠지는 또 정지한다, 정지할지, 그다음에 머무른다, 머무를지, 발지 이렇게도 쓰인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다음에 언덕엄자, 언덕 위에 집 짓는다고 했죠? 그 언덕엄자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덕엄 찾아볼까요? 이획이네요. 여기 있네요. 이획. 언덕엄이 뭐다? 집이다. 그래서 집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언덕엄에다가 집. 뭐 그 이외에도 뭐 장소라는 뜻과 덥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이 있나 봅니다. 그다음에 해일, 날일. 해일, 날일. 근데 세월이라는 뜻이 있네요. 일자 한번 찾아볼까요? 1, 2, 3, 4획입니다. 해일, 날일. 여기 있네요. 해일, 날일. 나였죠. 이번에서는 세월이라는 뜻이었죠. 날일이 세월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한자는 이렇게 글자마다 다 이렇게 다른 의미 있습니다. 뜻과 의미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언젠간 뭐 여기 있는 것들이 뭐 다 이제 색깔이 붙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놨으면은 가끔씩 요거를 좀 읽어 보세요. 색칠한 것만이라도 요건 장인공, 풀초, 풀, 뭐 그칠지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자가 또 많이 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을 할 거는 갈고리 공부하겠습니다. 갈고리 골자입니다. 실제로 있는 한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마니 또는 상자 등을 집어서 끌어당기는 갈고리 모양의 상형 문자다 해서 갈고리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고리입니다. 이렇게 갈고리. 끝이 이렇게 펴져 있죠. 옛날 농사 지을 때 이제 요 수초, 풀 같은 거 모을 때 이런 갈고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갈고리 궐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갈고리는 물체를 끌어당기려면 갈고리 끝을 물체에 걸어야죠. 물체에 걸려야지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걸다. 그다음에 갈고리의 끝이 뭐와 같이 뾰족하냐면 창과 같이 뾰족하다 해서 갈고리골, 창골, 걸다. 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칠요가 나왔는데요. 요거 음은 요고 마칠요인데요. 갈고리걸 우리 있고 걸다라는 게 있잖아요. 일획입니다. 걸다. 요거는 홍기간자에만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갈고리걸 아까 찾았죠? 여기 있네요. 갈고리걸도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갈고리걸 갈고리다. 그리고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걸다. 걸다. 요거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게 색칠이 안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걸다. 걸다라는 게 보세요. 뭔가를 이제 걸어 놓는 글자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칠료는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열심히 이제 갈고리로 이제 일을 하고 집에 오면은 이 갈고리를 어디에 거냐면 벽에다가 걸어 놓거든요. 걸어 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을 마쳤다라고 해서 갈고리가 벽에 걸려 있을 때는 일꾼도 갈고리도 일은 이미 마친 것이다 해서 마칠료. 그다음에 종료료, 종료할 때 쓰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조사로도 씁니다. 어조사로도. 어조사라는 거는 문장 같은 거 배울 때요. 말 끝에 이게 료라고 해서 이제 끝날 때 쓰이는 게 또 료자입니다. 그래서 수료라고 하면 학과를 다 배워서 마친 거다. 해서 수료하고 그 졸업이 있는데요. 보통 논문 같은 거를 이제 대학원이나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은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아무리 생각해도 못 썼어요. 그때는 졸업은 안 되고 그때는 쓰는 게 수료라고 합니다. 수료.
그리고 완료, 완전히 마치는 거, 종료, 이를 끝마치고요. 요연하다 해서 명확한 모형을 요연한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칠료에다 한일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들자인데요. 사람이 한평생을 마치면 다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들이다. 솔직히 지금같이 양성평등 시대에는 이렇게 뭐 아들만 자식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과거로 우리가 항상 그랬죠. 홍익 한자는 과거로 돌아가서 한자 의미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그냥 들을 거고 요게 뭐 이렇게 외우기 싫으면은 그냥 아들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들은 자식이죠. 자식자가 됩니다. 자식 같은 사람은 자네로 잘 홍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여러분 부모님이 늙게 되면은요 아들을 자식을 이제 자네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결혼을 하고 있으면은 자네라는 말 쓰고 함부로 뭐 이름을 붙이지 않죠. 그다음에 또 한평생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사냥도 안 합니다. 사냥하라고 항상 뭐만 하냐면 훔치는 일만 하는 게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평생을 마칠 때까지 남이 곳간입니다. 곳간은 뭐냐면은 쌀이나 음식 같은 걸 쌓아두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곳간 같은 경우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가면요 난리 납니다. 쥐가 맨날 거기 음식을 훔쳐가고요. 그래서 곳집으로 다니며 곡식만 훔쳐먹는 자는 그것은 뭐다? 쥐다 해서 이제 쥐 자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요 자자는 종자나 씨앗을 나타내는 자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자손 하면은 아들과 여러 대의 손자고 자식 하면 아들과 딸이 통칭, 모자 하면 어머니와 아들. 그다음에 이 자자는 여러분들 이 탁자, 의자 이런 것처럼 그때도 쓰이는 게 이 자자입니다. 그때는 의미 없는 자자입니다. 보통 단어를 많이 보면은 홀수보다는 짝수 글자가 많습니다. 연필, 사람, 책상, 의자, 안경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뭐 의자나 탁자, 상자 할 때는 요 자자를 붙습니다. 의미 없이 짝수로 만드는 거죠, 글자를. 그러니까 이제 짝수를 좋아하니까 음양, 뭐 해와 달, 그다음에 음양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물과 불 이런 식으로요. 대꾸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 조상들은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대꾸를 이런 것들을 해서 사자성어도 네 자로 돼 있죠. 그래서 홀수로 된 게 아니라 꼭 네 개, 두 개, 네 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짝지도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같이 짝지를 이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자가 나오는데요. 요번에 딱 보시면, 요게 요거 사람인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사람인입니다. 맞죠? 근데 요 사람인이 글자 옆에 이렇게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같은 겁니다. 왜 이거 이렇게 써요? 아, 이거 사람인하고 이렇게 아들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글자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목판이나 금속 활자로 만들었거든요. 모양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요 사람이는 어떻게 써라? 요렇게 써도 된다. 요것도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마치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물수가 있거든요. 이 물수, 3핵짜리 물수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거랑. 요것도 물수입니다. 물수가 다른 글자 옆에 쓰일 때는 요렇게 쓰인다. 이것도 사람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람과 그 자식자, 아들자, 그 사람은 여기도 나와 있죠. 이렇게 똑같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뭐든지 어떻게 가르칩니까? 대충대충 가르치지 않겠죠?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 해서 자세할 자라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세할 자. 사람은 자식한테는 어떻게 가르쳐 준다?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 여기 나왔죠. 자세할 자니까 자세. 할 때 상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상하다라는 말은 찬찬하고 자세한 거를 자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자를 외울 때는 그래서 왼쪽 건 사람인, 아들자, 자식자, 그다음에 자살자니까 여기 이제 뭐 인자자 뭐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인자자 글자의 음을 외울 때 쓰는 겁니다. 사람인, 자식자, 그다음에 자세할 자, 인자자 이렇게 외우면은 좀 좋겠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글자자가 나옵니다. 글자자는 움진면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요 글자가 움진면입니다. 근데 움진면의 움집이라는 게 뭐냐면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움집.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움집을 검색하면 이렇게 원시인들이 사는 이렇게 생긴 집 있잖아요. 여기 움집이에요, 움집. 그래서 이제 요 글자가 움집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게 움집면입니다. 그 움집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글자는.
요 글자는 뭘 나타낸다? 아, 집을 나타낸다. 또 오편이나 이런 데서 간머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간머리. 생긴 게 갓을 사람이 갓을 이렇게 쓴 간 모양이죠. 그래서 간머리라고도 부르는데 홍익 한자에서는 이거를 이제 집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뭐 이쪽에 가서 1, 2, 3액이니까요. 찾아보죠. 뭐 운진면 어디 있겠습니까? 3액에 보시면은 쭉 찾아봅시다. 운지면 야천읍기, 수견, 치왈, 그다음에 견월수도, 오총공다, 면토사석 여기 있네요. 음진면, 그럼 음진면 이렇게 표시하고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뭘 나타낸다? 음진면이 집. 그다음에 여기 또 간머리라고 이렇게 나왔죠. 간머리. 그다음에 이제 자식자 아들자입니다. 그 집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글자를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서 글자자입니다. 그래서 글자로서 이름을 짓고 난 뒤에 자를 붙입니다. 자. 왜 자를 붙이냐면요. 그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제 지어주신 이름을 쓰는데 결혼을 하거나 어른이 되면은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를 해가지고 또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를 붙여지는 이름을 뭐라면 부명이라고 합니다. 부명.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렸을 때 쓰는 이름이 다르고 또 자라고 해가지고 또 자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명자라고 들어갑니다. 문자. 예로부터 전에는 어려운 말귀를 문자라고 하고요. 자음 글자의 음입니다. 자해 글자의 풀이를 자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오늘 금방 또 마쳤죠. 반드시 지식을 어떻게 할까요? 구조화해야겠죠. 한번 볼까요? 갈구리 궐. 갈구리는 뭐와 같습니까? 창끝 모양과 같으니까 창궐. 근데 이제 갈구리를 물건을 탁 어떻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걸다라는 뜻이 있죠. 갈구리 걸, 창궐, 걸다. 그다음에 여기 이 걸다라는 겁니다. 여기 걸다. 뭔가 걸고 여기다 이렇게 갈구리 걸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다 하고 나서 갈구리를 어디에 겁니까? 벽에 걸면 일꾼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마쳤다 해서 마칠료, 종료료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칠료, 종료료. 여기에다가 마칠료, 종료료에다가 한일자가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마치면 다시 대를 이어가는 거. 대를 이어가는 게 누굽니까? 아들이다. 아들자. 아들은 자식이죠. 자식자. 자식 같은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 크게 되면 자네라고 부르죠. 자네자. 그다음에 씨앗. 종자, 씨앗자, 뭐 종자자라고 쓰이기도 하고 동물 중에서는 한평생을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남의 집 곳간이나 곳집이라고 합니다. 다니면서 곡식만 훔쳐 먹는 것을 동물이 뭡니까? 쥐죠. 그래서 얘가 쥐 자자입니다. 자죽이미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또 사람인이 이제 자식자 아들자에 붙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예,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 해서 자세할 자. 그다음에 이제 음진면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움집. 여기다가 이렇게 아들자가 자식자가 붙었습니다. 집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뭘 가르칩니까? 글자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글자자. 그다음에 글자로 이름을 짓고 난 뒤엔 자를 붙여서 주죠. 그 자자. 그다음에 그런 이름을 자를 붙인 이름은 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명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